안녕하세요. 영어 스피킹 코치 성전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하체에 있는 여러 가지 영어 단어들을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기본적인 영단어를 알고 있으면 나중에 문장 만들기에도 굉장히 편해질 겁니다. 네, 그리고 단어뿐만 아니라 이 문장을 구성하는 것도 힘들잖아요. 저랑 같이 문장 만들기 연습도 같이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단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허리입니다. 허리가 어딘지는 다들 아시고 계시죠? 여기 있는 부위, 바로 허리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영어로 waist, waist. 이거는 이제 옷 사러 갈 때 막 좀 영어로 많이 써져 있는 걸 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내가 언뜻 본 것 같은 거를 확실히 쓸 수 있는 말로 만드는 게 저희가 연습하는 이유입니다. 자, 그래서 문장을 같이 한번 만들어 보면요. 그의 허리 사이즈는 32인치입니다. 라는 표현이 있죠. 뭐 어디 여행 가셔서 못 사는데, 그분 허리 사이즈 어떻게 되세요? 우리 아들이 몇 인치였더라? 라고 하다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His waist size is 32 inches.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꼭 I나 U나 철수, 영희 이런 사람만 주어가 되는 게 아니라 his waist size, 그의 허리 사이즈, 얘도 주인공으로 쓸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 굉장히 간단하게 끝나죠. is를 가져와서 뭐뭐입니다. 32 inches, 32인치입니다. 그의 허리 사이즈는 입니다. 32인치. 이렇게 주어 동사 목적으로 딱 깔끔하게 끝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좀 복잡해 보이는 문장도 이렇게 간단하게 끝내는 거 계속해서 머릿속에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문장 얘기해 볼까요? His waist size is 32 inches. 천천히 해도 괜찮으니까 멜로디 살짝씩 만들어 가면서 해주시면 돼요. 자, 두 번째는요, 골반입니다. 여기 우리가 골반, 네. 이게 저도 한국어로도 이게 찍기가 좀 애매하더라고요. 이쪽인 것 같은데, 네, 요런 골반 부위, pelvis. 이런 기초 영단어 배우는 게 좋은 점이 뭐냐면, 사실은 막 그렇게 추상적으로 떠오르지 않아도, 야, 골반 알지? 그거 영어로 pelvis. 간단하게 연결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몸에 관련된 표현은 1대1 대응으로 외워주셔도 괜찮아요. 골반은 pelvis. pelvis. 문장 만들어 볼게요. 골반이 뻐근해. 이거 뻑뻑하네, 골반이. 네, 잠 잘못 잘 때 이런 느낌 많이 들잖아요. 영어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My pelvis is stiff. 이 stiff 하면 뻑뻑하고 뻣뻣한 걸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운동을 좀 심하게 했거나 잠을 잘못 잤을 때 My pelvis is stiff. 이런 식으로 완성 지어 주시면 되는 거죠. 막 아픈 것보다는 좀 뻑뻑하고 뻣뻣한 거, 그거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앞에서도 그랬고, 이 신체 부위가 주어로 간단하게 문장을 만들 수 있다. 요거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좋아요.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My pelvis is stiff. 이렇게 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은요, 허벅지인데요. 이 허벅지, 이 부위는 영어로 thigh, thigh.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허벅지 한번 보시면서 손으로 가리키면서 얘기해 보세요. thigh, 허벅지, thigh. 이렇게 가주시면 돼요. 자, 문장 볼게요. 허벅지에 멍이 들었습니다. 네, 요즘은 뭐 운동하거나 부딪혔을 때 멍이 들곤 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이제 선생님한테 숙제 안 해가면 이렇게 앉은 상태에서 이렇게 맞은 적이 있거든요.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좀 때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영어로 I got a bruise on my thigh. 이렇게 됩니다. I got a bruise. 그러니까 이 멍을 가지고 있다. 멍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과거 형태. get이 아니고 got을 사용한 거는요, 이제 멍이 든 건데, 막 평소에 늘 든 게 아니라 어떤 과거 한순간에 맞거나 부딪혀서 멍이 든 거니까 I got a bruise. I got a bruise. 나 멍을 얻어왔어. 이게 멍이 들었다는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접촉을 나타내는 on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책상 위에 있나 벽에 붙어 있나 어딘가에 다 붙어 있으면 on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멍이라는 것도 허벅지에 착 달라붙어서 이 표면에 있잖아요. 이렇게 표면에 있는 것들은 보통 on을 사용해서 on my thigh. 이렇게 문장을 완성시켜 주시면 돼요. 이 전치사라는 거는요, 이 기본적인 느낌을 아는 상태에서 일단 한번 사용해 보시고요. 완벽하게 사용하는 거는 여러분이 따로 한 완전 초급이나 이 완전 입문 단계는 아니고요. 한 중급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때부터 하나씩 정확성을 다져가시면 됩니다. 지금은 그냥 제 설명 듣고 그렇게 할 수 있구나. 알았어.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해요. 이거 어떻게 하더라. 맞다. 그거 까먹었다.
이렇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on 그런 느낌? 오케이. 네, 제가 설명드린 건 전부 다 오케이 한 다음에 그냥 따라해 주시면 돼요. 뭐 허벅지 멍들었다고? 그거 영어로 I got a bruise on my thigh. 오케이, 이거 열심히 따라할게. 이거면 충분한 거죠.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I got a bruise on my thigh.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엔요, 무릎이죠. 무릎은 영어로 knee라고 합니다. knee. 앞에 있는 K는 묵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발음 따로 하지 않습니다. knee라고 하면 무릎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표현 볼까요? 그는 무릎이 까졌습니다. 저도 다친 이야기를 많이 해서 그런데 어렸을 때 남부럽지 않게, 왜냐하면 늘 나가서 막 조금 위험한 장난도 하고 축구도 하고 막 남자애들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많이 상했습니다. 지금은 잘 안 났다 보니까 굉장히 조심조심 하곤 해요. 네, 그래서 문장 보면요. He scraped his knee. scrape 하면 뭔가가 이렇게 까지는 거, 그런 거를 얘기해요. 그래서 he scraped his knee라고 하면 그는 무릎이 까졌습니다 라는 표현이고요. 저번 시간에 배워봤는데 break의 과거형은 broke를 사용하면 he broke his knee. 그러면 이 무릎이 부러졌습니다. 부러지다 과거 broke, 그 다음에 까졌다 과거 scraped. 이거 두 개는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리. 일반적으로 우리 다리 있잖아요. 이거를 leg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다리 한 쌍, 이 하나를 leg라고 하고요. 만약 두 다리를 얘기하는 거면 legs. 이런 식으로 s를 붙여주시면 되는 거죠. 문장 볼게요. 나는 왼쪽 다리가 부러졌다. 한쪽만 얘기하는 거니까 굳이 복수 형태 사용할 필요는 없겠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거 그대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저도 이거 약간 예상 못하게 얘기했는데 바로 나오네요. I broke my left leg. broke 사용해 주시면 되겠죠? 뭔가가 부러졌다라고 할 때는요. broke 그 다음에 어떤 부위인지 이렇게 순서대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I broke my leg 이렇게 해도 되지만 여기서는 left leg 해서 왼쪽 다리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네요. I broke my left leg. 나 왼쪽 다리가 부러졌어. 다시 해볼게요. I left my left leg. 왼쪽 다리가 부러졌다 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발은 영어로 foot. 요 뒤에 보면요. feet 이것도 있는데요. 이거는 복수 형태로 양쪽 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쪽 발만 얘기하면 foot. 보통 이거를 가지고 많이 표현하고요. 뭐 두 다리로 블라블라 이렇게 하면 feet. 이거 사용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자주 사용하는 문장이 있는데요. 나는 걸어서 학교가 간다라는 표현인데 여기서 걸어서 이거를 우리가 영어로 표현해 주는 거 외워주시면 좋습니다. 영어로 하면 I go to school on foot 이렇게 돼요. on foot. 보통 이 발이 지면에 접촉해서 걸어가잖아요. 그래서 전치사 on을 사용해서 on foot, 걸어서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거를 왜 제가 말씀드렸냐면 보통 어딘가를 간다고 할 때 걸어서 가는 거 아니면 전부 다 뭐를 타고 가잖아요. 이렇게 대중교통이나 차를 타고 간다고 할 때 by를 사용해요. by subway, by bus, by taxi, by train 이렇게 모든 교통수단이 by를 사용하는데 유일하게 이 걸어서 간다고 할 때는 by가 아니고요. on foot 이렇게 얘만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따로 외워주시면 나중에 헷갈리지 않고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I go to school. 저는 현재형을 사용해서 학교에 갑니다. 평소에 늘 간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on foot. 걸어서. I go to school on foot. 저는 걸어서 학교에 다닙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발에, 이 다리에 있고 쭉 발에 가면요. 발목이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손으로 건드리고 있는 이 부위는 영어로 ankle. 이게 발목입니다. ankle. 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다칠 때 뭐 약 같은 거 보거나 아니면 뭐 치료 같은 거 볼 때 이 영어로 단어 많이 봤어요. ankle. 네, 그래서 저는 좀 익숙한데 아마 여러분들은 처음 보는 단어인데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처음 보는 단어면 또 얘기해보고 또 이렇게 여러 번 문장 만들고 단어 얘기해보면서 조금 더 익숙해질 수 있을 거예요.
그거를 제가 또 많이 느낀 게 이 단어를 알려드리다 보면 이렇게 운동과 관련된 그리고 몸과 관련된 영어 단어들은요 사실 남자분들이 많이 잘 아시더라고요. 저도 많이 다쳐보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굉장히 익숙한데 오히려 이렇게 속눈썹 그 다음에 뭐 여기 눈 두덩이 혹은 뭐 화장품에 관련된 여러 가지 단어들 나오면 남성분들은 하나도 모르는데 여성분들은 영어로 말 한마디도 못해도 그 단어들을 줄줄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자주 만나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강의 같은 것들을 시간 날 때마다 그냥 틀어놓고 듣고 따라하고 이거를 많이 반복해 주시면 내가 얘기 못할 단어, 그럴 문장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문장 볼게요. 나는 발목을 삐었어. 요 삐었다는 표현도 우리가 알고 계시면 좋은데요. 영어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I sprained my ankle. I sprained my ankle. 나 발목 삐었어. 그래서 그냥 ankle이라고 기억해 줘도 되지만 sprain my ankle. 내 발목을 삐다. 이렇게 덩어리로 기억하면 자연스럽게 발목도 기억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좀 편한 대로 가시면 돼요. 난 일단 단어부터 배우고 문장 가겠다라고 하면 단어를 많이 따라해 주시면 되고요. 두 번 하니까 귀찮다. 나 그냥 문장 외울래. 라고 하면 I sprained my ankle. 요거 배워두시면 자연스럽게 동사와 요 발목까지 다 기억할 수 있으니까 저는 이것도 추천드리기는 합니다. 간단하게 문장을 외워두시고요. 거기에 맞는 단어를 저랑 같이 연습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퀴즈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나는 걸어서 출근한다. 나는 출근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아까 학교에 가다는 go to school. 당연히 출근한다는 go to work. 그 다음에 걸어서 아까 외워주시면 좋다고 했죠. 헷갈리시면 다시 한번 강의를 복습해 주셔도 되고요. 해당 표현만 뒤로 가서 보셔도 괜찮습니다. 댓글 한번 남겨주시고요. 큰 소리 따라해 주시면 더 잘 외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